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선택, 자유 이거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바로 의도에 관한 거예요.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좀 공감이 많이 가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그런 분들인데 중간에 뭔가 이게 맞나? 뭔가 조급한데? 라는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이 끌어당김이나 트렌서핑이나 여러 가지로 뭔가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미리 들어놓으시면요, 나중에 이러한 장애물에 빠지지 않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의도의 조율입니다. 제가 조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기타의 줄을 조율하듯이 피아노의 줄을 조율해서 올바른 음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들이란 여러분이 가지는 의도나 중요성이나 펜듈럼에 붙잡힌 어떤 여부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집착이나 저항 이런 주파수들이 하나로 딱 맞춰져서 일종의 파동이 정렬하는 것처럼 매개 변수들이 일치가 되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 목표는 빨리 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의도의 조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요. 의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이 의도라는 것을 이 바딤 젤란드도, 트렌서핑의 저자죠, 바딤 젤란드조차도 굉장히 설명하기가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의도입니다. 왜냐? 번역을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도와 내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도 이게 딱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험적으로 이게 의도구나 라고 깨우쳐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제 의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도는 일단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면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가지겠다는, 행동하겠다는 결정.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를 할 거야 해서 그냥 가져가는 게 바로 의도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심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특별한 욕망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뭔가 노력이나 어떤 애써서 가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의도는 가져서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하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한 예시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팔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왼쪽 팔이든 오른쪽 팔이든 여러분이 편하신 팔 한번 올려보세요. 네, 올리셨나요? 자, 여러분 방금 올렸을 때 감정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팔을 올려보세요 했을 때 내가 팔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의심이 들었나요? 아니면 팔을 꼭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들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올린 거예요. 네, 의도는 그런 겁니다. 그냥 한다. 내가 잡지책을 사러 가요. 잡지책이라는 게 요즘에 잡지책이 많이 없지만 그 책에서 나온 비유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잡지책이 아니라 조금 더 와닿게 어떤 과자라고 할게요. 과자. 치토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토스를 그냥 사러 편의점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도인데요. 내가 이 치토스를 사러 가는데 치토스가 없으면 어떡하지? 치토스를 꼭 사 먹고 싶은데 이 편의점이 문 닫았으면 어떡하지? 라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여러분 편의점으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설령 그 편의점이 닫혀 있다고 하면 다른 편의점 너무나 많은 지금 한국이니까 다른 편의점에 가서 이 치토스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게 바로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치토스를 목표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근데 그 순간 바로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러 가는데 중간에 치토스를 사러 가는 그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워진 마음이 들고 내가 이거 달성할 수 있을까?
나 이거 꼭 달성해야 되는데, 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기도 합니다만, 의도란 여러분의 목표의 중요성을 치토스 정도로 확 낮추는 게 바로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러 가겠다는, 내가 사러 가겠다는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는 게 바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가볍게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이거 먹어야겠다 조만간 이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한 3초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다음 날이라든가 그날 밤 저녁이라든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낮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의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가벼운 의도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거기서 욕망을 제거하고요. 욕망을 제거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의도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의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도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부 의도 그리고 외부 의도 이렇게 나뉘는데요. 트렌서핑을 뭔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원리, 트렌서핑을 한다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외부 의도를 일으켜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바로 트렌서핑입니다. 외부 의도. 자, 그러면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또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내부 의도는 내가 뭔가 열심히 이제 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걸 바로 내부 의도라고 하고요. 이 세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부 의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 잘 벌면 다 잘 사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펜듈럼이 만들어낸 규칙, 우리는 그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부 의도가 아니라 외부 의도를 일으키는 게 진짜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내부 의도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내부 의도가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릴 텐데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을 여는 게 여러분 목표라고 할 때 문에 키를 넣고 돌리는 정도가 내부 의도가 되는 거고요. 문이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 그거는 외부 의도가 되는 겁니다. 즉 내부 의도 없이는 외부 의도가 일으킬 수 없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되 내부 의도만 키만 돌려고 계속 막 이렇게 하면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겠죠. 뒤에서 뭔가 큰 벽이 있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 의도란 뭐냐? 내부 의도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욕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피땀 흘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녹아 젖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파도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엔진이 없는 그런 뗏목 같은 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부 의도는 내가 막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근데 파도는 반대로 불어요. 반대로 흘러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내가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 의도란 그런 거고요. 외부 의도란 뭐냐? 파도를 한번 노를 탁 저어서 이 바람을 타고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많이 표현하는 그 워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외부 의도의 바람이라고 해요. 외부 의도의 바람 같은 겁니다. 외부 의도는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줍니다. 러닝할 때도 그 바닷바람이라고 하죠.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러닝을 하면 2배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바람이 있을 때 뭔가 더 수월하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이란 외부 의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주제가 나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거를 이해해야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의도의 조율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외부 의도가 중요한 것도 알아. 그리고 내부 의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알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외부 의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그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내부 의도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견하신 분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내부에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발견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발견하신 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르고 목표로 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하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부 의도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직접 움직여서 현실을 바꾸려는 어떤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에너지죠.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뭔가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의도는요, 내가 선택한 현실이 스스로 펼쳐지는 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그런데 뭔가 나를 뒤에서 밀어줘. 상황이 막 급 전개가 되어서 너무 좋게 바뀌어. 이런 게 여러분 외부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외부 의도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알고 계실 포인트가 뭐냐? 1번 제가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외부 의도는 억지로 조작할 수 없어요. 외부 의도는 억지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목표와 그 목표에서 나온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외부 의도는 억지로 조작을 할 수가 없고요.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불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세상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의도라는 그런 토대 위에 펜듈럼이 결정해 놓은,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 위에 이 세상 자체가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 의도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그냥 그걸로 잘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건 외부 의도를 일으키면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없고 잉여 포텐셜이 없고 균형력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외부 의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의도가 조율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의도가 조율되지 않을 때라는 거는 외부 의도가 아니라 내부 의도가 너무 커질 때,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모르고 끌어당김을 모르고 그러면은 애초에 이 영상을 안 들으셨겠지만, 이 트랜서핑 원리에 따라서 의도를 조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조율되지 않을 때라는 거는 다른 말로 내부 의도가 너무 커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1번에서 외부 의도는 억지로 조작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아시고 이 외부 의도를 알고 또 이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인도 모르게, 중요한 건 본인도 모르게 내부 의도가 다시 강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상은 펜듈럼 위에 건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의도가 나도 모르게 강해져요. 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정이 좀 과해질 때가 있어요. 열정이. 내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 이거는 내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열정이 과해진다거나, 또 다른 말로 좀 이렇게 과하게 내가 이것을 추진한다거나 과한 노력을 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집착이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의도가 조율이 아니라 통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네, 중요한 말입니다. 의도는 조율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내부 의도가 너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조율이 아니라 통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때 펜듈럼이 작동을 다시 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갈고리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현실은 잘 가고 있었는데 외부 의도의 바람을 따라서 현실은 잘 여러분의 목표대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 의도가 강해지면 다시 한번 펜듈럼이 작동하고 다시 유턴을 해서 현실은 다시 한번 흐름을 거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도가 조율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도 하시고, 제가 매일 상담 그 멤버십 3단계를 통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먼저 의도의 조율에 대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내가 어떤 의도를 더 쓰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의도의 조율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의도의 조율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어떤지, 그 잘 되고 있을 때 감각이 있거든요. 감각?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 어떤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딱 한 어떤 문장이나 단어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트랜스서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각이라고 할게요. 어떤 상태냐 하면 바로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마음이 가볍고요.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는 뭔가 편안한 믿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나를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생겨요. 어떤 흐름이 생겨요. 상황이 나를 밀어주고 있고 현실이 바뀌고 있고 내가 그냥 뭐 그렇게 큰 노력은 한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게 바로 의도의 조율이 잘 되고 있을 때의 감각이고요. 뭔가 우연처럼 타이밍이 딱딱딱 맞아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노력이 아닌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보는 분들이 가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목표가 있으시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택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본인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 중에서 의도의 조율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가벼워요. 별다른 집착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아요.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도가 흐트러질 때 징후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깨어있는 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죠. 여러분 내면에는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영혼, 마음 이런 거랑은 살짝 다른 개념인데요.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자가 사실 깨어있다면요.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내가 내부 의도를 좀 많이 쓰고 있구나. 중요성이 좀 높아졌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깨어있는 자를 잘 모르시고 그냥 징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게 뭐냐 하면 앞에서 나온 3번이랑은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의도가 흐트러질 때의 징후는요. 바로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생깁니다. 정확히 어떤 느낌이다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왜 아직 안 되지? 왜 아직 안 되지? 약간 이런 감정 올라올 때요. 의도는 사실 이미 내부 의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요. 남과. 그리고 경쟁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내가 의도한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부 의도가 좀 강해졌다라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요. 외부 의도의 바람이 멈춘 거는 아니에요. 완전히 영으로 확 쪼그라들어서 외부 의도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주파수를 살짝 바꾼 건가? 라고 그 정도로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깨어있는 자고요. 조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목표로 가시는 길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지금 조급한가? 아니면 나 지금 불안한가? 또는 왜 아직 안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 최근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한번 내가 의도의 조율이라는 그 측면에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많이 쓰고 있나, 그리고 조율이 잘 되고 있나, 의도의 조율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나, 아니면 조금 흐트러져서 약간은 차선을 벗어나서 가고 있나, 뭐 그것도 가고 있는 거지만 잘 가면 좋겠죠. 이왕이면 외부 의도가 사실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시고 외부 의도가 멈춘 거는 아니고 내가 주파수를 조금 잘못 잡았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한번 내가 내부 의도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나?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5번째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를 다시 조율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지금 제 영상을 쭉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죠? 기승전 중요성 낮추기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성 낮추기입니다. 사실 너무 중요하게 여길수록 그 에너지의 무게 때문에 의도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승전 중요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의도의 조율이라는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트랜서핑을 적용하고 끌어당김을 적용하고 뭐 여러 가지로 쭉 하시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렌즈를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렌즈. 어떤 렌즈냐면 중요성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으면요 사실 만사오케입니다. 의도의 조율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중요성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도의 조율이라는 것도 그 차원에서 생긴 거죠. 여러분 중요성을 먼저 낮추시고요. 그 다음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노력이 아니라 선택의 감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장면 자체를 믿고 다시 한번 느끼세요. 그것이 바로 의도의 조율을 다시 한번 그 선을 조율하듯이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그 목표를 세우고 아직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외부 의도가 작동하기 시작한 그 흔적이 있을 거예요. 흔적이고 그 감각이고 그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포착을 하시고요. 감사를 느끼는 거. 여러분 그게 흐름을 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너지는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위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언으로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지속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직장에 나가신다거나 어떤 사업을 하시면 지속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만들어져서 더 커져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확언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냐면 저도 사용하는 확언입니다.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고 나는 그 위에 그냥 올라탈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고 나는 그 위에 올라탈 뿐이다. 올라탄다는 것이 자체가 그 위에 올라가는 행동, 그냥 내부 의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의도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표를 가지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했다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에 집중할 때 내부 의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살짝씩 벗어나서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고 나는 그 위에 올라탈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언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시면 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복습을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내부 의도는 내가 직접 움직여서 현실을 바꾸려는 힘이고, 외부 의도는 내가 선택한 현실이 스스로 펼쳐지는 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외부 의도는 억지로 조작할 수 없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할 때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 이것을 전제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가 조율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 열정이 과해지고 꼭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집착이 생길 때 의도는 조율이 아니라 통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펜듈럼이 작동을 하고요. 다시 한번 현실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의도의 조율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의 조율이 잘 되고 있을 때의 감각은 뭐냐? 마음이 가볍다. 집착이 없다.
그리고 상황이 나를 밀어주는 듯한 흐름이 생기고 내가 노력이 아닌 선택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기억하고 쭉 가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의도가 흐트러질 때의 징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급함, 불안감, 그리고 왜 아직 안 되지? 라는 그런 느낌,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어있는 자가 작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 깨어있는 자가 중요성을 조율하고 있구나 라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도가 자체가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주파수를 조금 바꾼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이것을 인지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다면 의도를 어떻게 다시 조율하느냐. 기승전 중요성 낮추기. 중요성 낮추기. 너무 중요하게 여길수록 그 에너지의 무게 때문에 의도가 어긋나기 시작하고요. 선택의 감각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요. 선택의 자유. 나는 O, X 중에 O로 가면 된다. 그냥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치토스 사러 가듯이 나는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 정도로 마음을 가볍게 중요성을 낮추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확언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이 확언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의도의 조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언 한번 해보고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흐르고 있고 나는 그 흐름에 올라타 있다.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고 나는 그 흐름에 올라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나침반이었고요. 그 멤버십 3단계는 채널홈에 가셔서 더보기 누르시면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5월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다 답변은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파수가 맞으면 댓글을 제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